이번 이야기는 실화 리메이크. 악몽의 41소초 7초소. 사실에 입각에 쓰겠습니다. 물론 픽션인 부분이 약 0.00003% 정도는 있겠죠.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2XX 52R 소속으로 전방이 투입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저는 당시 중화기 중대 K4라는 소대의 일원이었고, 화기의 특성상 전방 투입구와 동시에 소총 중대로 배속되어 전방이 투입되어집니다. 일단 각설하고, 전방 야간 근무라는 것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혹한기 훈련이라든가 유격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겨울의 전방 근무에 비하며 천국과 같은 나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훈련이 몇 개월을 말도 안 되는 추위와 싸우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은 잠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있는 낮에는 각종 노역이 시달려야 했으며, 그 시달림의 끝에 군무를 나서게 되면 피곤과 그 싸움도 엄청났었죠. 여튼 제가 막 병장을 달고 2개월째를 보내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위로는 몇 없던 시절이었죠. 전방 투입 후 근무 중 또는 지침 중 가해에 자주 눌리는 병사나 귀신을 본다는 병사가 나오곤 하는데, 저는 딱 잘라 말하죠. 저게 제대로 빠졌구만. 왜냐하면 노역에 지치는 것은 저도 후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 때 졸다가 헛것을 본다고 직간접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빗나가게 하는 1%는 저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겪은, 지금 생각해봐도 제 눈이 의심이 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가을 동화 3화가 방영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잠시 돌려 사건 발생 6일 전으로 가겠습니다. 첫 주 방영 1, 2화에 이미 가을 동화의 노예가 된 모든 소초원들은 2화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 전반야 근무 전에 누구인가 하고 상황실에 달려가는 상황이었죠. 전반야 근무자란 해제기 30분 전에 투입되어 자정 30분까지 서는 근무자들 말합니다. 물론 가을 동안은 못 보는 시간대의 근무고요. 전방의 특성상 소초장 지시하에 야간 TV 시청이 허락되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병사들의 기대감을 알았는지 상황실에서 상황병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자자, 다행히도 박 XX 병장님이 근무입니다. 참고로 박 XX는 접니다. 제대로인데. 다행이다. 등등 환호성이 들려오는 것에 저는 후타는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드라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한참 빠져있을 때라 시간만 되면 보고 또 보고 하는 중이었죠. 1년 정기 구독 중이었고요. 야, 어떡하냐? 다음 주에 우리 조가 전반야인데 아쉽게 됐네. 괜찮습니다! 옆에 저와 근무조를 이루고 있는 이제 막 일병이 된 후임의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야 임마, 그깟 드라마에 뭐 그리 울상을 지어. 야,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고 잊어라. TV 시청을 마치고 슬리퍼를 찾아 끌고 가는 인원들을 보며 저는 피지도 않는 담배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인 전원 투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가있는 근무자, 전반야 근무자, 후반야 근무자, 심지어 취사병까지 상황실의 상황병을 제외하고는 철책에 투입되는 것이었죠. 평소에 근무를 서지 않는 초소까지도 전원의 인원이 투입되어 해가 지고 30분까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전반야 근무로 자정 30분까지 근무를 서고 후반야 근무자와 교대를 하게 됩니다. 해지고 30분이 지나면 전반야 근무자에 세계조 즉
6명망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여 막사 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전반야 군무자만이 철책에 남아 군무를 서면 본격적인 전반야 군무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2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슬슬 순찰자가 올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소초장이 순찰 차례. 약간의 약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10시가 되면 슬슬 막사를 출발해 1초 쪽을 둘러 다시 2초를 찍고 저희가 있는 문제의 초소로 걸음을 향하게 되는 거죠. 야, 저기 온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후임에게 저쪽 초소쯤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후 후임에게 고갯짓을 해보였습니다. 이미 후임도 눈치채고 있는데 날개진지에서 수그리고 앉아 전방 타겟에 대해 앙고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돌아! 원지임을 쏜다! 화랑! 담배 셋! 둘 후임은 무음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부소처장에게 받들어 총을 해보였습니다. 하이반 아니 헬멧은 턱끈 없이 대충 걸쳐 쓰고 총은 전령에게 맡기고 죽겠다는 표정으로 인기적 제게 다가오더군요. 박병장 어떡하냐? 뭐가 말입니까? 가을동화 하는 날인데 못 봐서 어떡해? 그러고는 후임 쪽으로 쓱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저야 뭐 안 봐도 그만이지만 김일병도 많이 아쉬울 겁니다. 그래? 부소처장이 제 부사수를 바라보자 동기인 전령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그는 아닙니다라고 경직된 자세를 취하더군요. 부소처장은 부사수의 어깨를 툭툭 두어번 치고는 고갯짓으로 저희 군무 초소를 가리켜 보았습니다. 부사수는 후다닥 초소 안으로 들어가 순찰일지를 들고 그러고 나와 부소처장에게 내밀더군요. 가을동화 봐야 되는데 연병을 순찰이 딱 걸렸네. 운이 없으셨습니다. 주말에 제 방송 보셔야지 말입니다. 그러게. 그러고는 부소처장을 휘갈기듯 순찰 일지를 쓰고는 후임에게 건넸습니다. 야, 후반역 것도 써놨다. 예. 새벽 2시경에도 순찰 돌아야 하지만 이미 그것까지 계산해서 써놨다는 말이죠. 그 사이에 올 다른 근무자들의 공백을 몇 칸 띄운 채 그럼 찍고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흉성! 짧게 받들어 총을 해보이고는 저는 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저 멀리 51연대와의 협조점을 올라가는 부소처장과 전령의 모습을 보며 저는 후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52연대인데요. 그쪽으로 저희 부소처장님 올라가십니다. 예, 알았어요. 인터폰에서 저쪽 근무자의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51연대 협조점. 즉 그쪽은 저희와는 아저씨라고 불리우는 계급관계가 없는 남남인 사이죠. 하지만 순찰자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통보 정도는 해주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야, 상황실에도 알려라. 예, 알겠습니다! 상시 5초서 김일병입니다. 부수수장님 지금 찍고 협조점 올라가셨습니다. 인터폰에선 소리가 없었습니다. 가을동화 보느라 정신들 없는 모양이구만. 형식상 보고는 했지만 의자에 앉아 TV 쪽에는 눈을 박아두고 있을 상은실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더군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지나고 슬슬 저 위쪽 협조점에서 부소처장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쪽 부소초장 내려가네요. 예, 알았어요. 후임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저에게 저쪽 위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내 상황실에서의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K3 탄통을 깔고 앉아있던 차에 저는 저를 부르는 인터폰 소리가 귀찮게 느껴져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게 2번이나 더 울렸고 상황실에서 답답했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박병장님! 박병장님! 저는 탄통을 박차대 일어나며 인터폰을 누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박병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아니, 조금 전에 오하나랑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하나는 51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했어. 정말이십니까? 왜? 뭔 일 있어? 좀 전에 길병이 오하나로 부서초장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땐 조용하더니 갑자기 인터폰 너머로 약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 10초 정도 했을까요? 그 다음 인터폰으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고 저는 온몸에 털이 서는 오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박병장 임마! 뭔 소리야? 나 가을 동화 보고 있잖아. 그 목소리는 약간의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절대 착각할 리 없는 부소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에? 에? 야, 박병장! 너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반사적으로 초소 창문켠에 걸려있는 순찰일지를 투광등에 비춰보았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는 악필. 부소처장의 사인이 정확히 22시 37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저 멀리 누가 내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부소처장님, 저 순찰일지에 부소처장님 사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기 지금 부소처장님 내려오고 계십니다. 뭐? 저는 뭐가 생각났던 것일까요? 그 한여름에 말도 안 되는 추위를 느끼며 제 후임을 바라보았는데 후임은 그 어둠 속에서도 겁에 질린 것이 한눈에 파악될 정도로 눈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던 모양이었습니다. 총구는 어설프게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떨지마! 저는 세워둔 제 총을 집어들고 튀듯이 초소 밖으로 나와 저쪽을 주시했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부소처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주위에 있는 돌을 부소처장을 향해 마구 던졌습니다. 정말 그런 행동밖에 할 게 없더군요. 그의 후임도 미친듯이 돌을 주워 던지더군요. 야, 이마 박병장! 이게 뭔 짓이야? 저 멀리 서서는 부소처장이 이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심도 안 갈 부소처장의 목소리가 이쪽을 향해 들려오자 저는 정말로 온몸이 얼어버릴 듯한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뭐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부소처장에게 잘 겨냥이 되지 않고 날아가는 돌멩이 수가 내 것만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자 저는 부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미 후임은 기절해서 날개진지에 꼬그라져 있는 상태였죠. 야, 이 씨발! 어망비슷하게 정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에도 부소처장은 그 특유의 닌기적거리는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투광등이 역광에 가려 얼굴이 분간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소초장과 전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진 채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에서는 절 계속 부르는 부소초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파병자! 파병자! 이도저도 할 수 없던 저는 정신을 놓은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옆에 뻗어있는 김일병이 얼마나 부럽던지. 약 15m 정도로 가까워지자 저쪽에서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파병자! 미쳤어! 일단 거기 가서 나랑 이야기하자. 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인터폴 형의 상황병과 부소처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야!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간다! 알았지? 진짜 완전히 돌겠다는 생각한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비포장길을 올라가는 경운기가 타고 있어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몸이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에 저는 K2에 노리스를 당겼습니다. 장전이 되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연사해놓고 정말 쏠 준비를 하고 쏘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부소처장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령과 함께 이쪽으로 내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의 그 모습은 악마가 있다라면 저것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저것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더군요. 그때 뭐가 시킨 건지 긴박감이 그리 했던 것인지 전 잽싸게 초소 안으로 튀어들어가 창문에 거치되어 있던 K3를 집어들고 초소 입구 쪽으로 향해 장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3가 꽤 무겁습니다. 그걸 양손으로 들고 람보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겹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따위 것 아무런 장애가 안 됐습니다. 문 쪽으로 오는 놈들은 다 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놀이새 부분 덮개를 열고 탄통에 담긴 총알 꾸러미를 놀이새 부분에 연결했습니다. 이젠 방아쇠를 당기고 청렬이 휘어져라 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씨발, 이렇게 깜판 가든지 뒤지든지 둘 중 하나겠구만. 속으로 저도 모르게 다짐이 됐습니다. 희한하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군요. 그동안 놀려온 귀신 목격자들이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고 휴가 때 술 마시던 기억, 가족들, 정말 한순간이라도 느끼기에 무리가 있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눈앞을 지나가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가 후다닥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죠. 그런데 젠장, K3 탄약 연결핀이 놀이새에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때였죠.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꼬그라진 것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머리 위의 충격. 헬멧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야 파병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계속해서 머리 위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실 때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죠. 부소초장님. 그래 임마! 정신이 드냐? 푹 눌러 덮여진 헬멧을 위로 올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부소초장이 절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어리둥절해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번뜩 방아쇠를 당기던 생각이 나서 반사적으로 양손을 쳐다보니 손에 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흔들듯 둘러보니 저만치 총이 떨구어져 있더군요.
야 임마! 너희 10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부소처장이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잠에서 깬 것 같은 멍한 눈으로 부소처장을 바라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파악이 됐는지 홀린 듯 있었던 일을 그대로 부소처장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한테 돌을 던졌던 거냐? 예, 단단히 홀렸구만. 예. 그런데 분명 인터폰에서 너가 졸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분명 헛것을 들은 거야. 그런 인터폰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인데 분명 부소처장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귀신이라도 된다 그거냐? 박병자, 너는 그런 헛것 안 볼 줄 알았는데. 야, 요즘 애들이 귀신 많이 본다더니. 하지만 방금 것은 됐다 임마! 일단은 이거 나 혼자 알고 있을 테니까 상황실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해. 괜히 분장 싸서 돌고 싶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씨 웃어보는 것이었죠.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일까요? 더 이상 방금 일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위에 눌렸다거나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빨갛게 LED 불을 비추고 있는 인터폰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만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애들이 말하던 귀신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죠. 꿈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쪽 제대로 팔리게 생겼네. 씨. 내일 분장 써서 옷 비집고 와야 하는 건가? 씨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되더군요. 그 중에 그동안 빠졌다가 갈궜던 밑에 놈들이 저를 쳐다보고 수근거릴 걸 생각하니 미치도록 화끈거리는 것이었죠. 일단 너는 오늘 근무 쉬고 교대해라. 밖에 뻗어있는 쟤도 데리고 돌아가. 예. 부소처장은 제게서 돌아서 인터폰의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실! 부소처장이 상실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실은 두 번째에서 호춤을 듣고서야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실 3별 SS입니다. 부소처장님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박병장은 어떻습니까? 부소처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힘도 안 들어가는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선을 돌려 초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죠. 이 세상에 보이지 말아야 할 무엇이 바로 눈앞에 있던 것이. 도대체 이 상은 무엇인가? 내 옆에 서 있는 이건 또 무엇이고? 정말 저 생각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울상이 되어 진짜 살고 싶지도 않다고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기절하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더 앞으로 가면 순찰로가 아니 교통로 쪽으로 완만한 언덕이 있고 그 중간쯤에 때로 쌓아올린 엄폐물이 있었는데 그 엄폐물에는 저쪽 날개진지에서 꼬그라져 있는 하늘 후임이 빨래처럼 걸쳐져 있었고 그 위로 부소처장 전령의 모습을 확실히 허리 부분부터 아래로는 없는 몸뚱이가 그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더군요. 뱅글뱅글 몸은 도는데 머리는 저를 바라보며 딱 고정되어 있는데 멀리서도 그 눈만은 확실히 보이고 있었죠. 까맣다고 느낀 건지 어두워서 그런 건지 귀 있는 곳까지 찢어진 눈, 만화에서나 보이는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고 흉측하던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절망의 한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눈알이 빠질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부소처장이 서있는
아니,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정신이 잃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분명 부소초장의 존투를 보았던 것 같은데 다시 보겠다고 눈을 돌렸을 때 분명 제 옆에 부소초장이 있음에도 부소초장의 다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용기에서였는지 반사적이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몸뚱이에 머리만 붙은 부소초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고 순간 머리에서 전해지는 쿵 하는 충격에 정실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막사 아니었는데 이미 날이 밝아 있을 때였죠. 저쪽 출입구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부스스한 눈으로 옆을 바라보니 후반야 근무자들이 자고 있고 바로 옆에는 제 부사수가 누워있더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자 소초장실에 있던 소초장과 상은병이 제게 달려오더군요. 박병자! 괜찮냐? 박병자님,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 물어보자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어제 마지막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초장님, 어제 박병자! 이제 괜찮아! 진정해! 소초장은 제 양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제 어깨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소초장의 손을 통해 알고 있었죠. 소초장님, 저 어제 어떻게 된 건지 분명 헛걸 본 게 아닙니다. 머리 충격, 목소리, 정말 부소초장이었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몸통만 남아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죠. 박병자!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예. 어제 협조 좀 하고 너가 있던 초소 근무 일지에 부소초장 사인 찍힌 거 확인했다. 네가 본 게 헛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부소초장도 어제 나랑 TV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부소초장은 제 어깨에 손을 댄 채 그대로 저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침상 저 구석에 부소초장이 보이더군요. 자고 있는 건지. 부소초장하고 나하고 애들 몇 명이 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네 부사수는 완전 널브러져 있고 너도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제가 널브러진 거 그 근처로 부소초장이 다가오면서 그냥 말없이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은 붙어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저기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에다가 보고는 하지 않았어. 하긴 보고해봐야 위에서 믿을 리가 만무했죠. 영창이나 안 가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자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이 내쉬어지더군요. 일단은 좀 더 자도록 하고 오늘 전반야 근무는 쉬도록 해. 치사병이랑 부소초장 전령이랑 보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좋아야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근무서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머릿속에는 자꾸 떨쳐내려고 해도 강하게 기억되는 부소초장 전령의 몸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죠. 너무나 선명해서 지워지지도 않네. 직접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며칠 악몽에 시달리는 체험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무렵 전원 투입 시간이 다 되어 그러고 가자 부소초장이 깨어나더군요. 멍한 눈으로 주위에 몰려든 저와 모두를 향해 그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기겁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몇 시나 됐냐? 부소처장은 잠에서 깨어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는 자신의 전령을 보더니 묻더군요. 지금 근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처장의 배려로 근무 신고에서 열애되어 부소처장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던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저를 보았는지 제게 눈짓을 해보이더군요. 박병자, 무사한 거야? 예,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직 누워있는 제 부사수를 내려다보자 부소처장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나 제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건지 제 부사수는 개슴츠레 눈을 뜨다가는 벌떡 일어나 충성하고 부소처장에게 경례를 하더군요. 부소처장은 괜찮다고 안전한 손짓을 해보이고는 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너도 내가 본 것이랑 똑같은 걸 봤겠지. 말끝을 올리며 곁눈질로 다가온 부소처장에게 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아마 그것일 거라는 대답을 해보였습니다. 그때 근무 신고를 마쳤는지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막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더군요. 그 무리 안에서 소처장이 보이자 부소처장은 얼른 그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주목! 이야기가 끝나고 부소처장이 돌아서자 소처장은 우리를 향해 주목해 보이고는 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충 들어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소처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당부한다. 일중대 OP 병사들이라 작업을 하다가 농담이라도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위에서 알며 괴로운 거 우리라는 것을 힘들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이었습니다. 소초 단체 군장 얼차례는 물론이고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영창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조아라는 TV도 아마 못 볼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입 밖에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겠지? 일동 대답을 알겠다고 마친 뒤 바로 전원 투입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병자, 잠깐. 헬멧을 쓰고 총을 잡으려던 와중에 부소처장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소초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번 주 전반야는 이번 주 나 근무 전환 바꿔놨다. 예. 너도 끄림직 할 거야. 일단 나랑 3초 투입하자. 할 이야기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근무를 바꿨다는 말에 내심 그 상대 근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마침 그 근무자들이 보였고 저는 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김상병,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닙니다. 좀 추스려야지 말입니다. 그래도 되게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그래, 이번 주 좀 부탁할게. 걱정 마십시오. 돌아서며 괜히 쓴웃음이 지어지더군요. 병자 취급당한 기분이랄까. 여튼 저는 부사수와 함께 3초 투입을 위해 순찰조로 향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이 고가초를 지나 다른 근무자들과 순찰패를 돌리며 3초로 향해 거의 다가가자 저와 부사수는 무리에서 이탈해 3초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저를 부르는 부소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병자!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이고는 3초 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박병장님! 뭔가 머뭇머뭇하면서 절 바라보는 부사수가 뭐랄까 두려움에 쩔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 그렇게 보이더군요. 박병장님!
허수아비, 박병장님이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수아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부사수 위를 뱅글뱅글 돌던 그 몸뚱이가. 저는 초소 3초소의 문을 잡다가는 전개에 대인 듯 뒤로 확 물러섰습니다. 씨발. 저도 모르게 여기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부사수가 두려운 눈빛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이놈은 어제 기절해서 그것을 못 봤을 텐데 왜 저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오한이 엄습해오더군요. 보는 쪽으로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왠지 문 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그 밀려드는 저 두려움. 저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 선뜻 문을 열 수가 없더군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부소초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으아! 어제 본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부소초장을 보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날도 제법 어둑어둑해져 어제 그것이 오버랩 되자 보는 쪽으로 뒷걸음 쳐지게 되더군요. 정말 이렇게 쓰면서도 이야기가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공포가 그때 그 상황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귀신인지 실체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미 한번 당했던 그 대상과 똑같은 모습을 한 이 앞의 물체가 과연 또 무엇인가 라는 별의별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뒷걸음을 치다가 날개진지 쪽 턱에 걸린 것인지 뒤가 막히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확 쏟아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병자! 진정해! 부소초장이 다가왔습니다. 저리가! 저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반 돌아버린 미친놈이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머릿속은 분명 조금 전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부소초장을 기억하면서도 번호는 눈앞에 겹쳐지는 어제 그 물체를 인지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것이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눈에 번갯불 같은 것이 번쩍이면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부소초장이 제 뺨을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임부! 정신 차려! 아직 해도 다 앉았는데 또 실수할 거냐? 그렇게 한 3분을 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소초장님. 그래 임마! 이제 알아보겠냐? 무슨 일이? 생각해보니 3초소 문을 열다가 부소초장을 본 게 기억이 나면서 약간 흠칫해지더군요. 괜찮아 임마! 나라고! 눈가가 눈물에 젖어있다는 게 느껴지고 주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지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저 뒤쪽으로는 아직 붉은 빛이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자 어느새인지 소초장과 소초장의 전령 그리고 몇몇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병장! 나 알아보겠어! 예, 소초장님. 소초장이 말 걸어오더군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는 게 보였는데 아마 괜찮냐고 물어본 것이겠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비명 듣고 달려왔다! 괜찮은 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안 되더군요.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 상체를 일으키는 것도 힘이 들더군요. 아니, 그냥 몸 전체에 힘이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주위를 쭉 둘러보며 그렇게 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부소초장! 전후 투입은 계기다가
박병장 데리고 들어갑시다. 저는 앞쪽 초소로 투입할 테니 일단 이 시간만 버텨봐요. 그리고 서초장이 옆을 향하자 저도 그 시선을 따라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부사수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더군요. 그것을 보자 약간 웃음이 나오는 게 몸에 힘이 돌아온 듯 싶어 땅을 쥐고 벌떡 일어나 보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초장님 죄송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일단 전호 투입만 계기자고. 그러고는 서초장은 저를 지나쳐 앞쪽 초소로 이동을 하더군요. 뒤를 따라 다른 초소 근무자들도 지나가는데 그 표정들이 약간 걱정이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 자기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더군요. 그 당시에. 박병장! 예. 부소초장과 전령, 제 부사수를 남겨두고 사람들이 저만치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부소초장이 말 걸어왔습니다. 박병장이 어제 본 게 나랑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처럼 된 것이겠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소초장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절 지나쳐 3초수에 문을 확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흉부만 있는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사수와 그 문을 쉽게 열지 못한 것이겠죠. 그곳에 그런 흉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보초를 서지 않는 초소이면서 경계적으로 좀 취약한 곳이라 호수압이라도 세워두고자 마네킹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다 낡고 찢어진 군복을 입히고 철문을 씌운 뒤 창가에 있는 받침대에다가 그 호수아비를 세우는데 그 옆에는 모형총도 하나 놓여져 있어 얼핏 보면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분명 알고 있었죠. 마네킹이라는 것을. 이것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죠. 솔직히 순찰로를 따라 저 흉물의 앞을 지나가고 있노라며 정말 한 번은 저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일부러 그 초소 뒤로 돌아가곤 하죠. 일단 박병장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네? 정말이지. 그러고는 부소초장은 마네킹을 번쩍 들어올려 받침대에다가 놓고는 그럴듯하게 총을 쥐어주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이지. 그러면서 부소초장은 천문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는 깔고 앉으며 건빵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중 담배는 영창감이죠. 그러나 부소초장이 피겠다는데 누가 말리나요? 담배에 불 붙여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고는 후하고 정말 길게 내뿜더군요. 한숨인지 담배숨인지. 어제 나 순찰 돌다가 7초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잤었어. 7초 말입니까? 부소초장은 고개만 끄덕여 보았습니다. 7초는 전날 근무선 그 초소입니다. 난 말이야,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걸 미친놈들이나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젯밤으로 깨졌지 뭐냐.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빙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부소초장님도 뭔가 보신 겁니까? 부소초장은 웃는 기운이 가시고 그대로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말이야, 너희들 보급로에 배수로 작업 나갔었지? 예. 우천 대비 4단 지침이 내려온 터였습니다. 각 보급로 배수로 정비를 하라는 지시였죠. 때문에 매일 낮에는 끝없는 노역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어제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 배수로 작업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어제는 왠지 이유도 없이 피곤했어. 그래서 좀 빠져보기로 했지.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낮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삽과 곡괭이를 챙겨 배수로 작업을 나가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빠져보고자 순찰을 돌다가 7초에 머물러 잠시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정말 사소한, 진짜 사소한 건데. 부소초장은 담배를 중지와 집게 사이에 끼어 피던 자세를 어느샌가 엄지와 집게로 잡아 피는 자세로 바꾸고 있었는데 그 손이 많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면서 가위에 눌렸어. 피곤한 탓도 있겠지만 차가운 벽에 기대고 자니까 자세가 많이 불편했나봐. 앉아있는 상태에서 눌린 거라 그런지 허리 쪽이 굉장히 아팠거든. 얼른 깨야지 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부소초장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저 녀석이 개미굴을 파헤치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 전령이 있었는데 이미 그 녀석도 벌벌벌 떨고 있더군요. 7초 왼쪽 날개 진지에 개미굴이 있는데 저 녀석이 거기서 나오는 개미들 허리를 자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재수도 없다 싶어서 전투와 뒤꿈치로 개미굴을 다 짓이겨버렸지. 그게 다야.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판사적으로 그런 대꾸가 나가더군요. 그의 부소초장도 어이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포가 또 언습해 오더라고요. 몸통만 있는 괴물이 빙글빙글 도는 기억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다들 한 번쯤은 개미를 그런 식으로 괴롭혀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어제 쓰러져 있던 곳으로 소초장이랑 달려가다가 7초 안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몸통만 있는 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로 빙글빙글 돌면서 다가오는데 목은 그대로고 몸통만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 그거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정신줄을 놨다. 부소초장은 그의 독백처럼 웅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본 게 저랑 본 것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소초장이 의외로 담이 센가 보더라. 나는 멍하니 서서 정말 심장이 멎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한테 달려가서 개머리판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도 기겁을 하고 물러나 있다가 말도 안 나오게 엉망이 됐었나 보더라고. 여기저기서 장전 소리가 들렸다는데 다른 애들도 그걸 보고는 거의 미쳤는지 총 쏘려고 자세 잡고 있더라고. 완전 개판되기 직전이었다지. 소초장이 겨우겨우 사태를 해결한 모양이야. 그러다가 다시 그 놈을 봤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데. 그때 저는 저를 쳐다보던 소초원들의 눈빛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이야기가 아니 여럿이 동시에 목격한 공포물이 실제 존재함을 인정했어야 하는 그 표정들. 그것이 내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정말 답 안 나오는 현실. 그래도 사람이 더 센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기도 하고 또는 그곳 초소에 엉킨 약이라는가 하는 식으로 기억되어지겠죠. 부소초장과의 그 대화 이유는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니 온몸이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부분은 저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뒷이야기가 있는데 쓰면서 지치네요. 좀 어설프게 결론 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의 한계를 느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것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끝내는 그 이야기가 사당까지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 사는 곳이라 입소문은 막을 수 없는 모양이었죠. 특히 제가 했던 12사단에서는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게 그 문제의 초소나 이 고가초에서 보면 왼편으로 이어진 철책선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투광등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쯤 이질적인 색이 빨간색으로 빛이 나고 있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 위치가 37소초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빨간 빛은 십자가를 켜놓은 곳이고요. 전방 철책에 웬 교회가 있을까요? 그곳 소초에서 자살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 끝내는 문제가 있는 건물을 철책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폐쇄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쪽 부분의 철책선을 재설치해서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무당을 모셔 굿도 하고 스님을 모셔다가 연불도 했지만 다 소용없고 그나마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지어 올린 것이었죠. 수류탄을 까서 사수를 죽이고 그 사수가 하반신만 남아 날아간 상태로 살아 기어나오자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자살해버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흩뿌려진 살점이 파리가 꼬여 윙윙거리는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데다 보다 그 사실을 알고는 오버하이트를 쏠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TV에도 나와 군 단장 이하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사건이 더 유명하죠. 한 번은 탔지를 타고 대공 OP를 둘렀다가 그 소문이 자자한 37소초의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비록 우리는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지만 여기 인원들보다는 행복하다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텍스라고도 하죠. 천정을 이루는 하얀색 판넬들, 미리 들어두었던 화장실 자살 사건들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그곳으로 들어가봤는데 자변기가 놓여진 천정 한 부분이 깨진 듯 뻥 뚫려 있었고 그 주위로 검붉은 분명 피가 튀어있더라고요. 그곳에 아는 아저씨가 있어 저런 것 살벌하게 왜 안 고치냐고 물었더니 저것 보고 잘하지 말라고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본론으로 들어와 저희가 주둔지로 철수하고 그 문제의 7초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그 교회를 세운다느니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내려와서 얼마 안 되어 저는 제대를 했으니까요. 흔히 무월광이라고 하죠. 달이 없는 바늘. 그런 어두운 밤에 금물소도 시선을 돌린 곳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설움이 올라오곤 할 것입니다. 전방이란 그런 곳입니다. 밤에 특히 여름밤에 저런 공포와도 싸워 이겨야 되는 곳이죠. 혹시나 12사단으로 가시게 되면 41소초, 7초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전설이 있다면 그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우대 공포 게시물입니다.